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선선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경북 북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구름대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동해안 전체로 확대가 됐습니다. 경주에는 한때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는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대기가 불안정함에 따라 내리는 시간과 그 양은 유동적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실시간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와 포항시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거 진출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장단을 싹쓸이하면서 적잖은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자유한국당 윤병길,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김동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의장은 1차 투표에서 15표를 얻어 1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가 원동력이 됐습니다. 8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의회, 소모적 낭비 없이. 포항시의회도 임시회를 열어 의장의 서재원, 부의장의 한진욱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장단 선출도 정당 대결이 됐습니다. 한국당 소속 19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인데 의장은 20표, 부의장은 18표를 얻었습니다. 오선의 서재원 의장은 원만한 의회 운영으로 포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서로가 상생하면서 서로가 협치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정 생활이 될 수 있도록. 5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몰표를 행사해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민의를 왜곡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회의 원구성은 민의를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당 독식 구조가 아니라 의회의 민의에 따라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시의회도 자칫 국회처럼 정당 간 힘겨루기 대립이 이어질 경우 소모적인 의회 운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양식 넙치 1톤이 포항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은이 검출된 부산 양식장 3곳에서 5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유통된 넙치는 모두 3.8톤으로 이 가운데 포항에서 1톤, 부산 2.5톤, 울산 0.3톤이 각각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에 문제의 넙치가 포항의 화로 도매업체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일선 횟집으로 판매돼 대부분 소비된 상태여서 수거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비정규직 170여 명 가운데 1차로 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이준석 씨. 지난 2016년 11월부터 동료들과 함께 건물을 쓸고 닦고 했는데 소속은 청소 용역업체,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다 보니 일을 하면서도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이 씨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직원, 말 그대로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임금이 10% 이상 오르고 공단 직원과 같이 건강검진과 학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 불안 해소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본인도 미래에 대한 안정된 설계도 할 수 있고 너무 기쁘고 마냥 즐겁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맞춰 파견 용역 노동자 174명 가운데 86명을 1차 전환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 계약이 끝나는 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43명도 내년 7월까지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명 안전과 밀접한 전문 기술 용역 분야인 정비와 방사선 안전 담당 노동자 88명도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공단이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협의기구를 구성했습니다.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공단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3월 자연환경해설사 등 25명을 정규직으로 바꾸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5,300여 명인 한소는 6개 분야 가운데 절반은 아직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0만 5천여 명. 지금까지 절반 정도가 정규직으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내용과 대상 조건 등을 놓고 노사 간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올 상반기 5대 강력범죄는 9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601건에서 360건으로 40.1%나 줄어드는 등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고 성폭행 범죄만 18% 늘어났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범죄 다발 지역의 순찰 강화와 CCTV 등 방범시설물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방범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경북의 제조업 가동률은 72.3%로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평균 73.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이 75.1%, 첨유제품 77.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가 58.3%로 나타났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올해부터는 일반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고교 서열화, 입시 위주의 교육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 선택폭이 커졌습니다. 자사고들도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던 터라 반기고 있습니다. 학생 진로에 따른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사고의 교육과정 역량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도 높아지지만 경쟁력도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 현장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폐지가 포함된 고교 체제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데다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고교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광역 단위의 그런 과학고, 그다음에 자사고, 일반고 이렇게 고교 서열화가 더 고착화될 거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종 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달 발표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변수입니다. 대입 개편안에서 상대평가와 정시 확대가 결정되면 자사고는 유리할 것이고 학생부 반영 비중이 높아지면 자사고를 선택하는 쪽은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달 안에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자사고 외고 일반고 동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선 7기를 맞아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보문단지 내 황룡원에서 문화관광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경북관광공사 임직원들은 문화관광을 통해 경상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데 앞장서고 3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최상의 서비스로 1등 경북관광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특별전 황룡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제 강당에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고대 사리장엄 연구의 권위자인 주경미 충남대 교수는 황룡사 구축 목탑의 사리장엄이란 주제를 통해 황룡사 목탑의 사리신앙과 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사리봉안 의례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황룡사 특별전을 열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앞으로 2차례 더 황룡사 관련 강연회를 열 계획입니다. 어제 경북 북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구름대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동해안 전체로 확대가 됐습니다. 경주에는 한때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는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대기가 불안정함에 따라 내리는 시간과 그 양은 유동적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실시간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